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봐요. 중개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나 얼마 오래되신 분이나 여쭤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중개가 왜 어려우세요? 돈이 안 돼서요. 기대했던 수익이 안 돼서요. 이래서 어렵대요. 왜 안 돼요? 계약이 없대요. 계약이 없대요. 이런 식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는 중개업 창업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아무도 내가 창업하는 걸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기대를 이렇게 하죠. 우리의 중개 의뢰인들은 내가 창업하는 걸 좋아할 것이다. 그렇죠. 그들에겐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손해볼 게 없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창업하는 걸 그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러면 매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또 하나는 아무도 내가 창업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생존 본능이 작동하게 돼요. 기존의 중개사들 한테도 역시 생존 본능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지역에 부동산이 오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발동을 하면 그때로부터 회원제라는 게 생겨요. 그때로부터. 그리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텃세. 부동산은 이 텃세가 엄청 심해요. 자, 어떤 분이 들어갔어요. 중개를 잘해. 계약도 계속한다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갑자기 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꺼내서 너는 우리 회원이 아니야 이제부터.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그렇게 치는 일들이 생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회원제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지키기만 하면 뺏겨요. 계속 지킬 수가 없어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불쌍하죠. 왜 그럴까?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노력하지 않는 거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도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됐고 나는 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돼. 난 그래도 만족스러워!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불쌍하죠. 불쌍해요. 오직 할 게 없으면 지키는데 모든 걸 다 걸어야 될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남들이 하는 정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을 할 때 그 넘어서가 결국 노력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넘어서가 결국은 실력인 거고 그 넘어서가 결국은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뭐만 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만 집중을 하니 지켜보면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는 꿈과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뭔가 재미와 희열과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그러한 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아마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온데간데 없고 현실 안주, 현재의 상황이 나한테는 가장 즐거운 상황이야. 뭐가 없는 거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더럽게 하기 싫은데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또 들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노력하기 싫어서. 뭔가 하기 싫어. 뭔가 하기 싫어. 꿈도 희망도 다 날아갔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그냥 난 앉아서 이대로 사지 멀쩡할 때까지 중개하다가 네, 그 신이 부르면 가야지. 뭐 이거밖에 더 있나?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업은 여전히 지금도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왜? 다들 지키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하는 데만 급급하니까. 무엇을 더 할 건가? 어떤 것을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니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한 기회인 거죠. 유리한 기회. 방패만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둘 다 있죠. 둘 다 있죠.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작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봐요. 중개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나 얼마 오래되신 분이나 여쭤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중개가 왜 어려우세요? 돈이 안 돼서요. 기대했던 수익이 안 돼서요. 이래서 어렵대요. 왜 안 돼요? 계약이 없대요. 계약이 없대요. 이런 식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계약이 많으려면 물건과 손님이 많아야 되고 물건이 먼저 많아야 손님도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야 될 게 우리는 물건이나 손님을 고객이라는 형태로 불러요. 고객이라는 형태로 부르는데 부동산 중개업은 안타깝게도 고객들에게 끌려다니는 중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고객은 왕이다 라는 표현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계약이 위험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깰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는 유리하고 한쪽에는 불리한 이 계약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고객이 왕이라 그러면 그 계약이 불리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쪽의 고객을 위해서 그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오래 중개를 못해요. 더불어서 고객들한테 끌려다니면 중개 오래 못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중개업을 오래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루에 만날 수 있는 고객의 숫자가 5명이에요. 5명. 매일 5명 만나면 대단한 부동산이죠. 네. 하루에 만날 수 있는 고객의 숫자가 5명이에요. 그런데 7명이 찾아올 거래요. 7명이 올 거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7명 중에 5명을 골라야죠. 2명은 버려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버려야죠. 가장 이상적인 중개가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절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죠? 중개사한테 있죠. 그죠? 처음에 고객들이 나를 선택했을지언정 최종적인 선택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중개사인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어요. 굳이 손님들한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잘못 비율을 맞추면 하자로 연결돼요. 하자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 선택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다만 그 선택권을 가져갔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계약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에요. 지금 중개사들이 욕먹는 건 이거죠. 불쌍한 건 먹으면 안 되는 사과인 걸 모르고 먹은 놈들이 불쌍한 거죠. 그게 전세 사기잖아요. 그죠? 그게 불쌍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무조건 고객의 숫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 선택권이 나한테 있게 되는 순간 나는 자신감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자신감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객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딱 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고객들의 머릿속에 콱콱 박힙니다. 자신감이 없이 얘기하는 것과 확신에 넘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과정 할 때 얘기했었던 거 있죠. 고객이랑 상담하는 걸 한 번이라도 뭐 하라 그러죠? 해봤어요? 오, 그래요? 어떠셨어요? 아, 들어보니까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아, 그 정도 선이면 괜찮네요. 기자님 그거 꼭 해보세요. 하면 무조건 늘어요. 다음번에 할 때는 습관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한번 해보셨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내가 하는 얘기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해보시면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이 모수가 많으면, 즉 고객이 많으면 선택권은 중개사가 가져가게 돼요. 그러려면 결국 이런 얘기죠. 수많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그 중에 왜 내 사무실로 와야 될까요? 수많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나한테 와야 될까요? 그걸 분명하게 설득을 못하면 모수가 더 많을 수가 없어요. 고객이 더 많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경쟁에서 밀리는 건 그 설명을 못해요. 왜 중개사님 사무실에 가야 되죠? 왜 대표님 사무실에 가야 돼요? 왜? 왜 가야 돼요? 왜? 왜 가야죠? 어떻게, 그 부분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요? 이걸 못하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니까.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블루오션이라니까. 어필을 해야죠.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즈는 내년부터 그 어필을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 창문에다가. 제가 뭔가 카피라이팅을 만들어서 하라고 할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하고,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고객의 시선을 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네.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니즈하고 맞아 떨어지면 방문하게끔 만드는 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